자, 이어서 3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당시에 정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서 처와 자식에게 요즘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나라 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온 뇌물에 많고 적음, 좋고 나쁨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밀하고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너무 넉넉하다고 말한다 하고 탄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 사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시대 분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 이 사례를 처음 보신 분들은요. 그 수령에 대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럼 지방의 고을에 이제 뇌물을 가져오는 데 대한 얘기도 있죠. 네. 지방가들 뇌물에 관련된 사료가 키포인트가 됩니다. 19세기 세두정치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지방가들 뇌물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9세기에 뭐가 유행했다는 얘기죠? 내관 매직에 대한 얘기죠. 내관 매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시기 상황을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기업번. 장영룡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조이긴 한데 세두정치는 아니잖아요. 18세기 사람이잖아요. 보겠습니다. 장영룡을 설치하여 국왕의 친위 세력을 육성하고, 맞죠? 정조입니다. 의정부와 육조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비변사가 폐지되었다. 잘못됐잖아요. 권력은 전부 다 비변사입니다. 네. 지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정조 내용 앞부분은 맞는 내용이고 뒷부분에 권력은 비변사에 집중됩니다. 비변사뿐만 아니라 어디죠? 추가하자면 오군영이죠. 권력은 비변사와 오군영으로 집중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중앙정치참여, 서울이죠. 서울의 정치참여층이 경하벌렬로 압축되고, 경하벌렬 밑줄 그봐. 경하벌렬이라는 점이 나오죠. 잘라보자 이거. 뭐 단어가 길어지면 항상 잘라봐. 경하. 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벌렬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우리 고려시대 벌렬가문 이미 했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문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에 살고 있는 명문 집안들로 압축되고 중앙관인과 제지사족 간에 존재했던 경향의 연계가 단절되면서 전통적인 사림의 공론 형성이 거의 불가능했다. 19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두정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 홍경래의 난을 계기로 국가는 삼정의정청을 설치하여, 잘못했습니다. 삼정의정청은 홍경래의 난과 관계였습니다. 진주밀란입니다. 진주밀란을 계기로 삼정의정청이 설치된 거고요. 홍경래의 난은 우리 알다시피 홍경래는 평안도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막 섞여지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지지 시험장은 혼돈이 오죠. 홍경래의 난은 서북인의 차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즉 평양 사람을, 우리 조선시대 19세기 평양 사람들을 고구려인이라고 이렇게 차등합니다. 이렇게 고구려인이다 이렇게 차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용하지 않습니다. 이 콩 많은 동네, 지금도 우리 가끔 지역 차별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죠? 네. 안타깝죠. 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삼정의정청.
만든 이유는 결국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죠.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임술련 농민분기에 대한 일명 진주밀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전 군역 항곡 중에서도 진주밀란은 가장 결정적인 게 뭐가 가장 심각했다? 항곡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했다. 창고에 쌀을 비축해놓은 그 쌀 자체가 장부상에 천색임 천색만 남아있지 창고에는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야. 이걸 감사 막기 위해서 다시 채우기 위해서 농민들의 쌀을 갖다가 창고에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게 폭발하게 된 게 결국은 임술련 농민분기 일명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진주밀란이라고 한다. 그걸 고치겠다고 만든 게 삼정 이정청이었다. 성공 실패? 실패해야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개혁의 주도자들이 누구예요? 이네들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개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개혁의 주체자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개혁의 주체가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패한 사람이 부패를 어떻게 걸러내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잘 나와요. 이 전통적인 문제, 홍경래 나온과 임술련 농민분기를 구분하는지 되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클래식한 문제다 보시면 돼요. 혹시 틀리신 분들은 또 질문을 잘 연구 좀 하시고 설명을 잘 들으시면 돼요. 리을 번 향촌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맞아요. 왜 강화될까요? 군수 요즘 치면 시장 군수들이 되게 강화됐다고 세수정 지식이 왜?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매간 매직이 왔잖아 애들이. 어떻게? 군수파가 엄청난 거지. 돈 주고 사온 거잖아. 중앙에 있는 데가 죄를 저지르다 함부로 처벌할 수 없어요. 왜? 나한테 먹은 게 있으니까. 오케이? 갑니다.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종래의 향해는 우리 제지사역들이 만든 단체예요. 쉽게 해서 우리. 향해는 조세 자문기구 역할들. 즉 힘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모든 권한은 제일 마지막 단계인 우리들 보면 시장 군수가 파워가 세졌다는 얘기죠. 이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매간 매직. 서울에 빽 있는 사람들 간직 사가지고 오내드리는 뜻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연표에서 가부터 라식의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 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깊이 다루질 못해서 단락다락은 다루는데 하나를 묵지를 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묶어서 한번 출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보죠. 1948년부터 52년 6년 사이 이승만 정권입니다. 문제 60년의 나아 지역이죠. 이승만이 물러나고 이제 장면 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죠. 이렇게. 라 72년이니까 유신정부죠. 박정희 유신정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 간선제, 직선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직선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가와 나에는 국회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 양원제입니다. 참의원과 민의원, 즉 미국식, 영국식의 상원과 하원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일종의 영미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 공부할 때 법 공부할 때 가장 1페이지 공부할 때 영미계, 대리법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영미법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가와 다에서 대통령이 중임이 가능하였다. 가와 다에서 가능하였다. 자, 가는 이승만 정부, 다는 박정희 정부 가능합니다. 개헌했죠? 이 두 사람은. 개헌이라고 하는 게 국민투표로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박정희 정부는 그냥 국민투표 하긴 맞아요. 맞는데 그냥 90몇 프로가 나왔어요.
우리가 개헌의 의미도 모르고 막 찍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계속 하라는 거 막 찍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뭘 알고 찬성 반대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 그 당시 72년도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니까 좀 요구하면 안 되지만 좀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도 보죠. 3번. 나와 다 장면과 박정희 대통령 임기는 5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 두 분 다 4년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임기 5년이 된 건 언제죠? 1987 이후입니다. 1987 이후. 노태우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 1987이 일어나가지고 노태우 정부 때부터는 5년짜리 시작되면 지금까지 우리 5년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 임기자를 누구누구가 있죠? 왜냐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쭉쭉 지금까지 쭉 5년짜리입니다. 4번. 나와라에서 장면과 유신 정부에서 국회를 대통령을 선출했다. 국회에서 선출했다고 국회가 X자 되겠죠? 왜? 장면 정부는 국회가 맞아요. 그러나 유신 체제에서는 통일주의 국민회의입니다. 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습니다. 네, 장면 정부가 아까 했다시피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말 그대로 일명 우리 얘기하는 체육관 선거입니다. 그 유명한 장충체육관. 네, 서울에 동국대학교 옆에 있는 장충체육관. 요즘 동계스포츠 배구를 주로 많이 하는 장소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저기가 대통령 간접선 같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 7번으로 가볼까요? 문제 7번입니다. 3회차 문제 7번. 아니 7번 이렇게 동그라미 하신 분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그냥 치고 넘어갈 정도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고려 신종 때 사료입니다. 이중 밑줄친 경계는 아니라 뭡니까? 다 맞으라고 실은 준 거거든요. 기출도 수없이 많이 나왔고요. 모의고사도 막 계속 나왔던 거고 그냥 지문에도 써준다. 이게 동그라미 쳤지. 너 틀렸구만. 씨. 경계난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경계난이요. 국가의 공경대부는 전부 천에서 나왔습니다. 틀린 이유를 압니다. 내가. 장상이라고, 즉 항우장상이라고 씨가 어디 처음부터 있겠습니까? 때가 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타가 나면 각진이 아니라 각자입니다. 각자. 네, 각자 상전을 죽이고 노예 문적을 불러달라 3만의 천 이렇게 해서 각자를 빨리 치니까 각 기시 되는군요. 네. 만적에 대한 얘기죠. 만적은 최충원의 산호죠. 최충원의 산호기 때문에 거기다 최충원이라고 한 사람이 되게 많을 거야. 틀린 사람은 이것 때문에 틀렸을 거야. 자, 경계난은 경인난이죠. 첫 번째. 경인난이 정중부난이죠. 그 다음에 계사의 난, 진보당의 난이죠. 정중부는 말 그대로 무신정권의 출발이죠. 무신정권 시작점을 알리는 게 정중부죠. 진보당은 반무신난이죠. 정중부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우리는 경계의 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틀린 사람은 바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바보 증명서를 발급해야겠죠. 그리고 또 있나? 뒷페이지가 있군요. 19번에 있습니다. 19번에.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선시대 교육과 가거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과는 법제적으로 양인의 응시 자격이 주어졌으나 실제로는 생원 진사 시험을 거쳐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이 응시할 수 있었다. 맞죠? 당연히. 두 번째, 과거에도 입품 이상의 관리 자재를 등용하는 문음과 특별 채용 시험인 취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경우 요직으로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여성의 자식 서울들은 문과를 볼 수 없었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칙년시에도 증강시, 별시, 알성시 등의 부정기 시험이 수시로 행해졌습니다. 맞아요. 4번이죠. 잡과. 잡과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관상감으로 사과로 이루어졌으며 잡과 기자는 재상 임명이 가능하였다. 아닙니다. 잡과는 지문에 나와 있지만 3품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3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되고 싶은 사람 문과 응시하면 됩니다. 다시.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9번은 조선의 과거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주지를 않았어요. 사회치를 한번 갈까요? 여러분들 문제 9번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9번 체크했던 얘기 두 강 쭉 보고 제가 도대체 왜 체크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물론 틀린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웠겠지만 수없이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가져 열답이 풀어봅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실학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농사를 힘쓰지 않는 자 중에 그 좀이 6종류가 있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6점론을 주장하는 사람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냐고 이렇게. 장사꾼은 그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 첫째가 노비요, 둘째가 가거요, 셋째가 벌렬이요, 넷째가 기교요, 다섯째가 승려요. 그 승리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예. 승리나 승려는 같은 말입니다. 승리요. 여섯 번째가 게으름뱅이들이다. 저 장사꾼은 본래 3인을 하나로서 그래도 통화의 이익을 가져온다. 소금, 철물, 호백 같은 종류는 장사가 아니면 운반할 수 없지만 6종류의 해로움은 도둑보다 더합니다. 이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전론에서 공동농장제 여전론을 주장했다. 정약용에 대한 얘기. 여전제를 주장하고 스스로 모순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뭘 주장했나요? 그렇죠? 정전제를 주장했죠. 여기서 말하는 정은 이 정자를 썼습니다. 정전제. 원래 중국의 정전제는 이거였죠. 노동력의 단위에 따라서 수확량에 대한 분급을 하겠다는 내용인 반면에 정약용의 정전제는 이 우물정자, 공동농장과 개별농장을 구분해서 효율성을 넓혀야 된다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정전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 여전제는 약간의 이제 공산주의 냄새가 좀 나죠. 스스로 모순점이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저건 언제든지 잡아야 되겠죠. 의산 문답의 실온과 화자의 문답 형식.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홍도영에 대한 얘기. 의산 문답에 대한 얘기. 의산 문답을 쓴 이유가 뭐죠? 우리 조선의 4대 부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깨우치기 한 거죠. 딱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잖아요. 주자에 대한 공부만 열심히 할 뿐이지 개혁이라든가 세계 변화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화주의를 깨트려야 한다는 얘기죠.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지구는 계속 자전하고 있는데 우리 아저씨들은 계속 중국만이 세계 최고라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가구록 생계에 필요한 영업전을 지정하여 매매를 금지한다. 3번 3번 이익입니다. 곽, 우, 록. 콩, 깻묵, 곽자.
그렇죠? 콩 안에 콩을 먹는 건 양반이고 콩을 먹지 못하고 콩깍지만 먹는 사람들의 근심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결국은 농민의 입장에서 보는 개혁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의역을 하게 되면 그죠? 순수하게 농민의 입장에서 보는 개혁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생계에 필요한 영업전을 지정하여 매매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답은 3번. 수없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민명전이에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농업 생산량의 진흥. 박지원에 대한 얘기. 이분들은 언제든지 단독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학자들에 대한 부분은. 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14번으로 갈까요? 시간 순서에 대한 얘기. 거의 대부분 내용이 보다시피 사료하고 시간 순서를 물어보잖아요. 네? 암기 없죠? 거의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르게 나열한 것. 기억본부터 기억, 니은, 지읒, 니을 보겠습니다.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되겠습니다. 토지 평균 분작. 1894년 동학에 대한 얘기죠. 동학에 대한 얘기. 규장각 및 내시부를 폐지할 것. 갑신정별에 대한 얘기죠. 규장각 및 내시부를 없앨 것. 그러면 내시부를 없애면 내시부를 없애면 누가 그 내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왕 옆에 내시를 두고 일을 돕게 하지 말고 재능인자를 등용해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규장각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 뭐 홍문관이니 뭐 규장각이니 지표현정이 유사한 기능이니까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지급본 지방 관제를 개정하고 지방 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가보 2차죠. 1894년. 가보 2차에 대한 얘기. 지방 간의 직권을 한정한다. 지방 관제를 보죠. 우리나라 8도였죠. 그죠? 8도에서 몇 프로? 2, 3%로 개편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4번 책임관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따라 중의, 가반수에 따라야 됩니다. 동료협회. 헌의 6조.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1, 2, 3, 4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14번 문제는 뭐 우리 모의고사도 수없이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우리 근현대사 부분에서 흐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꼭 유지심에서 보셔야 됩니다. 끝났네요. 4회차가. 고맙습니다. 문제를 체크를 적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부담이 없어요. 네. 문제 푸는 입장에서 되게 간단하고 좋습니다. 5회차. 5회차는 정말 고맙습니다. 5회차는 딱 한 문제 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 그죠? 네. (12번) 이 문제 마지막입니다. 좀 섭섭합니다. 섭섭하지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야, 오늘 최고 빨리 끝나겠다. 12번 왜 체크했을까요? 보고도 좀 이상했습니다. 예, 체크한 사람 도대체 왜 체크했지? 자, 미출진 구체적인 사례로 옳지 않는 것. 강해군 키워드야. 강해군 작업인데 뭐 강해군 물어보는 거잖아. 선왕조의 원로 대신들을 내쫓고 약한 것을 권하는 자, 뇌물을 바친 자들을 등용하였다.
부역이 많고 수탈이 심하여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천리를 끊고 인류를 막아. 천리를 끊고 인류를 막아. 죄를 짓고 백성의 오난을 사는 자가 어찌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명분이죠. 명분을 뭘로 잡았냐고 본다는 거죠. 쉽게 해서 한마디로 해서 한자로 적으면 폐모살제죠. 폐모살자. 자, 영창대군을 죽였다. 아우제자입니다. 죽일 살자입니다. 아우를 죽였다는 뜻이죠.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폐모, 인목대비를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폐했다. 인목대비, 영창대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조반정, 서인들이 일으켰던 인조반정의 명분을 폐모살제로 적고 있다. 요동정벌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네, 요동정벌은 태조 이성계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태종 때 이미 태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요동정벌이 이미 끝났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종대왕 때부터는 중국 명나라의 관계가 되게 우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조공도 바치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홍님이 후금에 항복하였다. 예, 강해군 시기에 우리 알다시피 새롭게 커오는 나라가 후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도와줬지만 국력이 되게 약해진 나라가 명나라잖아요. 그 사이에 라이벌 의식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때 명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강홍님을 강해군이 살짝 보내주죠. 일단 한번 싸워봐라. 싸워보고 게임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훅 빠져라. 26,000명 정도의 군사를 포함해서 당신도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을 내리죠. 한번 싸워봤더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죠. 후금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는 실각하게 되고, 강해군은 실각하게 됐고 인조가 권력을 잡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인조 반정은 21세기 학계에서는 약간 뭐라 그러죠?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캐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왕이 정당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수는 있었지만 정당성이 결여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강행으로 된 그 중립외교 정책에 대해서 되게 찬성표를 많이 던지는 학계의 경향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해군은 시험에 잘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인조하고 선조를 다 싫어해요. 나라가 전쟁이 나고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엄청난 많은 희생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고 또 선거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정권은 우리가 교체하는 노력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네들도 더 열심히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보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조선시대는 민주주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회차까지 문제를 풀기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